적인 한 거점을 갖다가 네,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도 그럼 같이 드릴게요. 강원도에서 지금 강릉을 중심으로 마그네슘 말씀하신 대로 그 신소재 쪽에 이제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강원도의 신소재 분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이제 최초로 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원주의 의료기기도 최초고요. 춘천의 바이오도 최초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변에서 강원도에서 하니까 잘 된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바이오도 하고 의료기기도 하고 네. 결국 이러면서 어려움이 처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소재 산업을 선택했던 이유는 뭐냐면 강원도에서 시작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따라할 수 없는 결국 그것은 강원도에만 있는 것을 가지고 네, 하자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그네슘을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리튬도 바닷물에서 이제 뽑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티타늄, 지르코늄, 그다음에 영월에서 텅스텐 나오고요. 그다음에 몰리브덴, 탄탈륨 이러한 이제 핵심적인 소재를 만드는데 네.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이것은 경쟁력이 있고 결국은 강원도만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철규 국장님, 경쟁력 있는 산업을 특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강원도에서는 지금 그럼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요? 네, 김석중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해안 경제자유국이 그런 이유 때문에 지정이 됐거든요. 이건 강원도 산업을 육성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국가 성장 동력 산업, 국가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격의 역할을 하거든요. 항공기에 아르니움이 들어가는데 티타늄이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원자력 발전소 안에 그 안에 내화벽에 탈타늄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강원도 강릉이나 동해에서 아니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특히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이 원자재를 쉽게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 경쟁이 떨어지고 또 마그네슘 같은 거는 지역에 있지만 예를 들어 구리라든지 티타늄, 탈타늄, 니오디움 이런 것들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2,000km 이내에 대부분 소재가 다 있거든요. 지금은 저기 남미 이런 데서 가져오는데 이제 앞으로 동해안 경제자유국에 청이 생겨서 그런 공장이 생기면 자체에서 수입한 걸 대체 효과가 생기면서 네. 전국에 있는 전략산업에 네.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해안 경제자유국이 필요하고 이건 국가적인 산업으로 육성해야 되고 그럴 필요성이 있고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비철금속 관련 산업 육성 예비 타당성 용역을 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KDI의 타당성 검토 그게 끝나면 정부 사업으로 타당성이 들어가면 그다음에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세부 설계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첫 단계인 예비 타당성 용역을 시작했다. 네. 이 말씀이 아까 김석중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그래서 정부가 경제자유국을 지정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박승균 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직접 기업을 경영하신 입장에서. 그분 말씀에 네. 절대적으로 동의하고요. 제조업 비중이 낮은 강원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 경제의 잠재력 제고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도내 시군 단위로 육성이 예. 가능하면서도 고용 창출의 효과가 큰 산업군을 발굴 육성하고 관련 기업 유치의 효율적 투자 활동을 추진하는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평창군과 강릉시에서 동계올림픽 특화 단지 조성을 통하여 스포츠 산업, 지역 특산물 산업을 육성 중이며 네. 또 강릉, 동해 등 동해안권 해양 바이오 심층수 산업, 영월 삼척 등 남부 지역권 풍력, 태양력 발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 춘천 첨단 문화 산업, 원주의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네, 바이오 네. 육성 특화하여 이제 네. 소기 목적을 달성했다고 봅니다. 현재. 예. 알겠습니다. 집중과 선택에는 모두 다 그러니까 의견이 같이 모아진다라고 볼 수가 예. 있겠네요. 자, 김석중 의원님. 네.
혹시 조금 더 보완돼야 할 정책은 없는지 여기까지 들어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어떤 특정 산업들, 그래서 바이오, 의료기기, 뭐 소재 이제 이렇게 개별적인 이제 산업들이었는데 이것들을 보다 나니까 그 산업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연관된 산업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간과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1단계가 각 산업별로 육성 정책을 마련을 하고 그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추진이 됐다면 이제 사실은 이제 강원도에서 사실 이야기는 소득 2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연관 산업들하고 이것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처럼 성장하는 추세가 아니라 퀀텀 점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그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관된 산업들 그 안에서 생태계를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 강원도에 적신호가 하나 켜졌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강원도 기업 유치업 활동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좀 다각적으로 자유롭게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 국장님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강원도에서 어떤 계획 갖고 있습니까? 예,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는 그 법 취지가 수도권의 집중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도 집중을 막고 시설 예. 집중을 막고 이런 게 법의 기본 취지인데 이거를 지금 야금야금 지금 그 완화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최근에는 그 인천의 인천 지역의 과밀 억제 지역, 네네. 수도권의 이제 과밀 억제 지역, 성장 권역 지역, 자연 보존 권역 이렇게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과밀 억제는 글자 그대로 공장이 축돼 있고 대학이 많고 인구가 많아서 과밀 억제 지역으로 시설이 모이거나 개발을 제한하는 거를 억제하고 있는데 요거를 풀겠다는 겁니다. 인천 일부 지역을 요걸 이제 성장 관리적으로 옮기겠다는 거거든요. 네. 성장 관리 지역은 글자 그대로 성장하는 지역이거든요. 예. 공장도 들어올 수 있고 다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그 수도권에서 나올 기업들이 남아 있는다는 거죠. 성장 관리 지역으로 규제를 안 받고. 그러면 성장 관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또 강원도로 오지 않습니다. 세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뭐 각종 법인세 이런 게 면제되는데 성장 관리 구역도 면제되는데 굳이 강원도까지 면제받을 필요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네, 있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완화시키는 거는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 이것을 후퇴시키는 거다. 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을 반대하는 거는 뭐 저희가 뭐 건의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공무원이 가서 뭐 대마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라든지 네, 네.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청와대나 예. 관련 부서에 지금 건의하고 있고 예. 또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승윤 회장님 어떠세요? 기업 입장에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다면 수도권으로 옮기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이명박 정부 때도 이렇게 대두되어서 전국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강원도에 와서 기업하던 분들이 완화된다면 나도 가겠다, 나도 네, 가겠다 예. 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걸로 압니다. 또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렇게 다시 대두되고 또 완화 정책을 이렇게 펼친다면은 강원도의 그 기업 유치는 빨간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사실 저부터라도 수도권을 공장을 이렇게 다녀보면은 거기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로 돌아오면서는 야, 내가 여기서 기업을 한다는 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정책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방에서 유치를 특화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전을 해오는데 아마 완화가 되면은 이전해 오는 기업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에서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군요. 무조건 전폭적으로 전국이 골기에서 막아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김석중 위원님, 네. 뭐 딱히 대책이라고 할 만한 게 두 있을까요? 가지를 다 준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대하는 논리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자, 그렇다고 이제 그것만 꼭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결국은 기업들이 더 잘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다 만들어주고 또 기업들이 더 저렴하게 사실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이 강원도 영서 지역에 사실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갖다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국가산업단지가 그냥 단순히 저희가 정부를 보고 국가산업단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해서는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저희 도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아까 저희가 뭐 예비타당성 그 용역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강원도 영서 지역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왔을 때 훨씬 더 유리한 그리고 경쟁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제안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국가산업단지가 되면 사실 분양가격이 엄청나게 낮아지기 때문에 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 효과가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것을 일반 산업단지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기업도시 예를 들면 알 수 있지만 이제 이번에 이제 기업도시가 사실 계속 분양이 안 되다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지원 우대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한 90만 원, 평당 한 90만 원대 되던 것이 한 45만 원 이 정도까지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많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를 만들면 그 단지 전체가 훨씬 더 그보다 유리한 입장으로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반대 논리는 반대 논리로 가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네. 같이 좀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국가산업단지 지정 제안에 대해서는? 예, 거기서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분양가가 내려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땅값이라는 게 일정하거든요. 물론 싼 데다 조성하면 땅값이 내려가고 있지만 지금 원주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땅값이 한 거의 분양가가 70만 원대에서 90만 원대로 형성이 되는데 이거는 이 시설 투자비까지 다 포함한 건데 이게 40만 원대나 50만 원대로 떨어질 수 있는 거는 그 지역이 최근에 기업 우대 지역으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 상대분을 빼면 40만 원, 50만 원이라는 거죠. 예, 예. 그거는 산업단지 조성하고 개념이 좀 틀립니다. 제도를 잘 해가지고 특혜 지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국가산업단지는 대량으로 넓은 지역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주거 공간, 관광, 위생, 오락 공간 이런 것도 만들고 다양한 기업 들어오게 하고 또 기업 활동을 좋게 하고 네. 아까 김석중 박사님 말씀대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유리한 게 바로 국가산업단지거든요. 그런 거는 만들어 놓으면 수도권하고 크게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다만 이제 수도권은 워낙 그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고급 기술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이게 용이하다는 거죠. 네네. 근데 원주 같은 경우는 일단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리 비용도 좀 들고 그런 한계점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국가산업단지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완화의 기본적인 대책은 안 되더라도 네. 그걸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원주 의료기기를 활성화시키는 생산 거점 지역으로 원주 지역을 국가 의료기기 생산 산업 국가 산업단지로 지금 구상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니까 정부에서 돈을 잘 지원 안 해주거든요 한 지역에. 그래서 지금 제도적인 지원을 위해서 법률을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산업단지를 원주에 만들고 또 산업단지를 만들면 안 되고 네네. 그 안에 각종 지원기관, 연구기관, 인증기관, 시험 분석기관 이런 지원기관들이 또 같이 와야 또 오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걸 체계적으로 지어주려는 법 근거가 있어야 예. 정부도 일하기 좋다. 이런 차원에서 법을 먼저 만들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참 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참 복잡하고 다각적인 면에서 고민을 해야 네. 되는 네, 부분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김석중 의원님 뭐 덧붙일 말씀 없으시면 다른 얘기로 하고 짧게 덧붙이실까요? 예. 그 생산단지라고 하는 개념을 사실은 이제 의료기기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그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데 사실은 의료기기 생산단지를 순수한 의미의 산업단지로 가게 되면 그거는 산업통상부의 업무가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업무가 돼버리기 예.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생산단지라고 하는 개념은 첨단 의료 복합단지와 같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의 클러스터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 국책 지원 기관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핵심 컨텐츠다라고 예.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순한 그 하드웨어적인 그 단지 인프라의 중요성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그 원주 의료기 테크노밸리를 갖다가 이제는 원주자 띄고 한국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로 나가자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강원도의 그 의료기기 그 생산단지 거점의 저는 핵심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끝으로 강원도 내 기업 유치 전략 그리고 전제 조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국장님, 뭐 지금 있는 기업 잘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많은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어떤 계획 세워놓고 계신지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강원도 기업이 적기 때문에 이 기업을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강원 경제 역량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 핵심이 바로 투자 유치 업무인데 최근에 이제 그 제가 기업 유치 업무를 오랫동안 많이 해왔는데 이렇게 느껴보니까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이게 양극화 현상을 빚고 있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춘천, 원주, 강릉, 횡성, 동해 이쪽 부분은 기업들이 많이 오는데 반면에 뭐 화천, 양구, 인제, 정선, 태백 이런 데 상대적으로 안 오고요. 이러다 보니까 보조금 지원 제도가 한쪽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이 잘 안 오는 그런 취약 지역을 기업 우대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보다 플러스 알파의 보조금 한 5% 정도를 더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걸 기업지 조례를 통합해서 지금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별로 차별화하겠다 보조금 지원 제도를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동계올림픽을 하는 그 특구라든지 경제 자유구역, 그다음에 기업들이 잘 안 오는 취약 지역 이거를 투자 촉진 지구로 만들어서 그 지역에 오는 기업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지원 근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을 좀 병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성균 회장님, 기업 우대 지역 지원 방안 얘기도 나왔고요. 예, 기업인으로서 바라시는 점 있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시군 특화 산업을 통한 집중 육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 같은 업종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 지역에 맞는 업종, 그리고 시군에 맞는 업종을 선택해서 유치를 하고 거기서 모든 인프라가 그 내에서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게 한다면은 아마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한 그 산업단지 내에 동동 업종이 다 들어가는 것도 굉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사실은 한 중견 기업이 와도 거기에 딸려오는 그 기업이 다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옮겨 심었을 때는 뿌리까지 다 뽑혀오는 그러한 유치 전략을 편다면은 지역 특성에 맞게 한다면은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석중 위원께는 제가 뭐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동해안 경제구역 질문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타 지역이 워낙 좀 실패한 사례가 많아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목소리가 높은데 좀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 제안을 좀 해주시죠. 그 우선적으로는 이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돼서 기업 유치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문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아직 단지가 조성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타트는 했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빨리 경제자유구역을 갖다 개발할 수 있는 그 디벨로퍼, 개발업자들이 빨리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빨리 단지를 만들어줘야 그다음에 외국계 기업도 유치하고 국내 기업도 사실 유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갖다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앵커 기업으로 있는 포스코하고 중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공유하고 로드맵을 공유해서 그 안에서 필요하러 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빼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강릉이라든지 동해라고 하는 지역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단순히 이제 경제자유구역 지정되어 있는 그곳 지정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강릉 같으면 5개 지역, 동해 같으면 동해 그 지역 전체를 갖다가 어떻게 경제자유구역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 지역을 잘 가꾸고 만들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경제자유구역도 잘 정착이 되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시간 동안 토론 나눠봤는데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지역의 튼튼한 경제 구조를 이루는 중심이 됩니다. 그 경제 구조가 바로 강원도가 이뤄내야 할 모델이기도 하고요. 자, 지금 경기 불황으로 강원도 내 많은 중소기업들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모쪼록 힘내시고요. 앞으로 또 강원도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머리를 맞대고 좀 좋은 정책들, 제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를 더불어서 제안해 봅니다. 자, 집중진단 강원. 저희는 이 시간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